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4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3월 6일입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명식 병인년, 임진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이 될 것이고요. 음금도 있습니다. 음금은 신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은 성향이 다르다. 양금인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강철, 무쇠, 원철 같은 개념,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인위적인 어떤 것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철을 말하죠. 그리고 땅에서 금방 캐낸 것은 불순물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맨들맨들하지 않습니다. 거치고 투박하고 날카롭고, 이러한 원철은 그냥 쓸 수가 없겠고요. 이러한 경금은 잘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대개 정화하고 간목을 지용해서 정화로선 경금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간목은 정화를 이렇게 보좌해 주는 쪽으로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정화 대신 임수를 치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시 정화 쓰는 것은 좋은데 월령에 따라서는 정화를 쓰지 못하고 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 또는 정화가 없어서 부득이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럼 반면에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경금은 거칠고 강하고 투박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광채가 있고 좀 매끈매끈 이러한 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일단 단련을 맞춰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반지 같은 개념, 각종 주원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반짝반짝하는 것이 이런 여러분 이제 결혼 반지 같은 거, 예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기물 만들겠다고 불에다 집어넣고 단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관리를 하면 좋겠다. 반짝반짝 빛나도록, 반지가 막 녹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경금과 달리 신금은 임수로서 깨끗하게 도세주옥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은 같은 금이지만 그 용법이라든가 용신충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경금이 신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생주해 줄 수 있죠. 토생금이 되기 때문에. 근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토로서 금을 생겨줄 때는 오금, 금이 좀 더럽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상 경금이라든가 신금은 신약할 때는 토로서 생겨주기보다는 비경겁제 같은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월령을 봤으니까 격국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는 진토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 근데 토생금, 월지있는 진토가 나를 생해주네. 인성이 되겠습니다. 양대 양이니까 편인격이 되는데, 자,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진 안에는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진 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정제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진 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무토 투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건 편인격에 자칫 잘못하면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진월, 월령의 특성 중에서, 자, 진월은 토왕절이지만 여기서 있듯이 신자진 수국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진유합금이 될 수도 있겠고, 인묘진 방합이 성립될 수도 있겠고, 또는 지지로 토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진술충미 토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면 진월이라더라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진유합금이 되면 토왕절에 금이 다시 왕해지는 국세, 인묘진 방합이 형성되면 토왕절이지만 목이 다시 세력을 얻는 국세, 진술충미 토가 많아지면 그야말로 토가 많아지는 상황으로
각각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식을 볼 때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상관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신자진 수국이 될 수 있다. 물론 신금은 없다 하더라도 자진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삼합은 아닌데 삼합에 준해서 본다. 준삼합이라고 표현하죠. 만약에 생시가 신시이거나 연이 신이면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더하여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은, 자, 자진합에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설기가 태과해질 것이고요.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수다금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진토가 경금을 생하긴 하지만 자진합수가 되면 수토가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토가 경금을 생하는 것이 굉장히 공력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자, 이는 재성입니다. 재성. 일간이 약한데 재성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자, 병화는 조후, 이제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주가 음습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후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자, 임수가 있게 병화롭게 극해하고 있으니까 그 공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까? 물론 수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 경금 일간만 튼튼해지면 수가 많아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인의 뿌리를 둔 병화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틀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도 식상도 관성도 감당하기가 힘든 사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진월생 편인격이 되겠고요. 자진합수에 임수 투출돼서 자칫 잘못하면은 설기태과에다가 수다 금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의 뿌리를 병화 투출되어 있어도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면 식재관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를 또 얻었기 때문에 관성이 더욱더 세력을 얻게 되겠고요. 병화는 인의 뿌리를 둔 병화잖아요. 근데 일간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병화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수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기태과에다가 나를 극하는 것까지 첨부가 된 거죠. 더해지는 거죠. 극설교가가 됩니다. 극설교집이라고도 표현하죠. 좋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 정축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신히 뭐다? 축토 하나에 내가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 토는 거의 사수동류가 돼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진은 일간 경금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통근이 되지 않지만 축은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약하게라도 뭐 다른 생시에 비해서는 정축은 일단 일간 자체가 존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축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무인시, 자, 진중에 있는 무토 투출되어 있으면 편인격, 원한적인 편인격인데 무토는 뭘 하지 못한다?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이 불능하다. 생금 불능. 있어도 경금을 생하지 못한다. 그냥 단지 임수를 좀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정한 생이죠. 이것도 역시나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김효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일간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라고 하는 것이 화로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화는 뭐다? 사화는 금의 장생처다라고 하는 점. 사화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경금이 사에 뿌리를 둘 수는 있지만 내가 뿌리를 둔 곳이 불속이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않겠죠. 만약에 이것이 해자 추월이었다라고 하면 사화의 경금에 뿌리 두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진월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수가 많으면 어느 정도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화운 때는 사화에 뿌리 둔 것이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모시는 일단 좌우충이 되는 것은, 일간이 왕하든 간에 좌우충이 되는 것은 좋게 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점. 개미시 미토 역시
이것도 건토이기 때문에 생하지 못한다. 물론 자석에 첩신되어 있으면 건토가 습토화돼서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지만 그렇게 생하는 해서 일간 경금이 왕해지지는 않습니다. 갑신시 물론 신자진 수국이 된다 하더라도 경금이 신의 뿌리는 둘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수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좀 음습해지는 것은 갑목이 수의 기운을 서려서 화를 생하면 된다. 이건 병원 청관 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금을 핍박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그리고 수가 많기 때문에 메리트는 어디에 있다? 신금을 얻어서 일간 경금이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을료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유의 뿌리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을목하고 요 경금하고 자꾸 탐합하려고 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 병술시 역시나 병자시와 마찬가지로 칠살병화가 투출돼서 일간 경금을 극해하는 것 좋게 볼 수 없겠고요. 정해시도 역시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는 반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약하더라도 정축시, 그나마 오늘 중에서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갑신시, 을경이 합을 하든 말든 을료시 정도. 일단 일간이 존립을 해야 된다라고는 좀 절박한 심정에서 생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